자, 이거 풀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2020년도 시mon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풀이를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풀어볼 문항은 이 10번 문항인데,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px를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몫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몫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경우는 몫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식 작성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풀이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q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 문장을 가지고 q에다가 1을 넣으면은 3이에요 라고 이제 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사실 여기서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px를 뭘로 나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단 말이야. 근데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특수한 식이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 자,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인수분해 해주면. 그럼 보니까 어때?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어. 근데 거기에 뭘 곱한 거야?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고로 위에 나와 있는 이 qx에 대한 문장을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시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식을 또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qx를 x-1로 나눴습니다. 그럼 그때 몫은 따로 알려주지 않았잖아. 그럼 몫을 그냥 임의로 잡으면 되지. 근데 중복되면 안 되니까 q 다시 x 그럼 나머지가 3이구나. 이렇게 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 우리는?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얘네 둘이 곱해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 고로 이 qx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는 형태로 식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px를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중괄호로 할까요? q 다시 x 플러스 3 qx 자리에 이렇게 그대로 집어 넣은 거고, 뒤에 나머지 식들은 그대로 써줘야겠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얘들이 곱해야 하잖아. 그래서 분배를 할 겁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 다시 x도 그냥 그대로 붙어질 거고, 3과 곱해지겠죠? 그럼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은 어떤 결론이 가능한 거야?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나오고요. 뒤에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못해요. rx라고 할 때 r2는 그럼 이 나머지가 rx가 되겠죠. 마무리 지어보면 rx를 이렇게 쓸 수 있지.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2만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12 더하기 2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18. 3번이 되겠습니다. 처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자, 이 내용 판단할 수 있고요. 17번으로 갈게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는 직접 구하기 힘든 근이야. 그러면 당연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주어진 식에서 뭘 구할 수 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2구나. 이거는 그냥 기계처럼 써줄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은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을 구하래. 그럼 무슨 생각을 이제 하는 거냐면 근데 저 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곱셈 공식에 5제곱 곱셈 공식 기억하나요? 사실 외우고 있어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저 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짐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한 풀이를 소개를 해볼게. 자,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이 나오려면은 뭐와 뭐가 곱해지면 돼? 제곱과 세제곱이 곱해지면 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과 알파 세제곱이 곱해지고 베타 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곱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해보니까 알파 5제곱 생기는 거 맞고 여기도 베타 5제곱 생기는 게 맞아. 근데 문제가 있죠. 뭐 또 문제가 있어? 떨거지들이 생긴다는 거야. 뭔가 주변에 부수적인 애들이 생겨. 어떤 애들이 생겨? 알파 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곱해진 아이가 생기고요. 베타 제곱과 알파 세제곱이 곱해진 아이도 생기죠? 요만큼이 내가 필요가 없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넘기면 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에서 누구를? 요만큼을 빼면 되지? 근데 얘는 묶이네? 뭘로 묶여?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얘네들을 다 구할 수 있으면 답이 구해지겠죠. 자, 우선은 이 친구를 구해봅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곱셈 공식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뺍니다. 고로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죠? 역시 곱셈 공식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집어넣어 주니까 1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1 빼기 6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파 베타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4라고 쓰면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결론은 어떻게 나와? 마3하고 마5가 곱해져서 15가 될 거고요. 빼기 4 곱하기 1이니까 4가 돼서 답은 11이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풀이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지. 근데 이제 이 문항에 대한 것뿐 아니라 다른 문항에도 이제 접목해서 풀 수 있는 풀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풀이를 하나 더 제공을 하려고 해. 자, 2번 풀이라고 할게요. 2번 풀이. 1번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2번 풀이. 자, 이렇게 이름을 써줄게요. 차수 낮추자. 차수 낮추기.
자,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를 낮춰서 문제를 풀 거야. 자,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 차수가 너무 커. 그럼 이 두 근을 대입을 하는 거야. 원래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는 0이라고 식이 작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알파 제곱은 알파 빼기 2가 되는구나. 즉 제곱을 이렇게 1차식으로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확장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어? 4차식도 5차식도 다 줄여 나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한번 할게요. 그럼 알파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알파 4제곱에다가 얘도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위에 말했다시피 이 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알파 빼기 2를 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알파에서 4알파 빼니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 5차식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알파 5제곱을 구해야겠지. 알파 4제곱이 얘야. 그럼 5제곱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알파를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알파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파 제곱을 뭐라고 쓰기로 했어? 알파 빼기 2라고 쓰기로 했잖아. 대입을 해줄 수 있겠지. 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에 의하여 알파 5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이 되듯이 똑같은 과정을 베타에도 똑같이 적용해주면 베타 5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6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의 합이구나.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6 더하기 6은 12라고 쓸 수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처음에 구해놨던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1이 되므로 답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2가 돼서 11이 된다고 주장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처음 풀었던 방식이 훨씬 당연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수를 낮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으면은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풀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8번 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입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가나다를 만족하는 n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 어떤 흐름으로 이제 집근을 해야 되냐? 보통 이제 허수 z를 근으로 갖잖아. 그럼 켤레근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또 붙어야 돼? 이 n이 실수냐? 라는 조건이 붙어야 하죠. 근데 n이 실수라는 정보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다에 들어가 있어요. 왜? 다에 보면은 2차 함수라고 했지. 2차 함수에서는 실수인 개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은 무조건 실개수가 되겠지. 즉 가에서 나온 z는 켤레근을 갖는다는 거야. 주장이 가능하죠. 따라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n제곱은 0은 어떻게 된다? 두 근이 z와 z바라는 허근, 켤레근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실 나는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지. 그럼 실수니까 그냥 K라고 할까? 자, 그럼 주어진 식에 대한 걸 Z를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Z제곱이고요. 여긴 KZ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Z 곱하면 1이죠. 그럼 얘는 어때?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럼 근이 Z야. 얘는 근이 뭐예요? Z예요. 왜? Z를 대입해서 식이 완성이 됐잖아. 근데 보니까 어때? K도 실수, 1도 실수네? 실계수를 갖네? 그럼 다른 한 근은 Z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2차 방정식과 처음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똑같은 식이구나. 그래서 어떤 식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과 내가 구한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은 형태가 돼야 하므로 n제곱이 1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n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까지 여기서 유추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나에 대한 해석을 완료를 할 수 있으면은 n에 대한 그 후보군들이 훅 줄어나가고, 근데 여기 두 개 다 복이 있기 때문에 다까지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다에서는요, y는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n제곱과 그 다음에 y는 x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한다. 그럼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완전 제곱식, 한별식이 0이라는 정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넘어가니까 n-1x 플러스 n제곱은 0이 되고, 접해야 하므로 한별식을 써주면 n-1의 제곱에서 4n제곱을 빼면 되죠?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0이어야 하므로 n이 될 수 있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나와 달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n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주장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풀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이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